도덕의 보편적 법칙은 과연 시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에서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근대 철학의 거인 이마누엘 칸트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화두였으며 오늘날까지도 인류 지성사에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의 발자취를 따라 18세기 프로이센으로 거슬러 올라가 인간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도덕적 영역을 탐험할 것입니다. 이 탐구는 단순한 지적 유희를 넘어 인간 존엄성의 근원을 밝히는 장엄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촛불 아래 비치는 낡은 책장처럼 그의 사상은 세월의 풍파 속에서도 변치 않는 진리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적 기원을 찾아 코에니히스베르크의 광장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도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근대 철학의 발상지이자 이마누엘 칸트가 평생을 보냈던 코에니히스베르크의 중심계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9단계의 학술적 구조를 통해 칸트가 구축한 도덕의 성체를 150개의 장면으로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이 도시를 평생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의 정신은 보편적 이성이라는 거대한 지평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이 20분간의 탐험을 통해 실제 18세기의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듯한 생생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적인 통찰과 역사적 고증이 어우러진 이 대작 다큐멘터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칸트의 사유가 숨쉬는 이 거리에서 우리는 보편적 도덕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인류 지성사의 가장 찬란한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기나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됩니다. 제1단계로 우리는 18세기 프러시아의 심장부였던 코에니히스베르크의 사회적 맥락과 역사적 특성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당시 인구 5만 명의 이 도시는 단순한 무역 거점을 넘어 유럽 계몽주의 정신이 태동하고 확산되는 중요한 지적 교차로였습니다. 사회적 질서는 엄격했으나 학문적 자유는 존중받았으며 이러한 개방적인 환경은 칸트의 세계주의적 시각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항구에는 영국의 상선들과 네덜란드의 무역업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다양한 사상과 문물을 유입시켰습니다. 코에니히스베르크의 지리적 위치는 동양과 서양을 잇는 가교로서 그 특수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은 종교적 경건함과 세속적 활기가 공존하는 독특한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칸트는 도덕 법칙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는 당시 프러시아 왕국의 두 번째 수도로서 강력한 행정력과 교육력을 자랑했습니다. 알베르티나 대학교는 수많은 지성들이 모여드는 학문의 전당이었으며 칸트는 이곳에서 철학적 토대를 견고하게 다져나갔습니다. 제2단계에서는 칸트의 초기 학문적 배경을 추적합니다. 그는 코에니히스베르크의 말 한 장 제작자의 아들로 태어나 엄격한 경건주의 가풍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에게 정직함과 도덕적 성실함이 무엇보다 소중함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유년 시절의 교육은 훗날 그의 철학적 엄밀함과 도덕에 대한 경외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제3단계는 계몽의 시대적 요구와 그의 비판 철학이 어떻게 조우했는지를 분석합니다. 당시 유럽은 이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권위의 의문을 던졌습니다. 칸트는 이성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시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철학적 지평을 열었습니다. 대학 강의실은 열띤 토론으로 가득 찼으며 그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강의는 학생들의 영혼을 일깨우는 강력한 힘을 지녔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지성들이 그의 사상을 듣기 위해 코에니히스베르크로 모여들었습니다. 칸트는 이 활발한 지적 교류의 중심에서 자신의 비판 철학 체계를 세밀하게 구축해 나갔습니다. 제4단계와 제5단계는 순수 이성의 한계를 규정한 뒤 실천 이성의 자율성으로 나아가는 치밀한 논증 과정을 다룹니다. 도덕적 가치는 행위의 결과가 아닌 오직 의무의 동기에서 비롯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유럽 지성사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인간의 인식이 경험의 한계 내에서만 작동함을 밝힌 뒤
칸트는 그 너머의 도덕적 실천을 위한 이성의 역할을 탐구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은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입법하는 고유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제시한 도덕적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자연의 필연성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주체입니다. 그의 서재에 쌓인 원고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고뇌의 흔적들입니다. 제4단계와 제5단계는 순수 이성의 한계를 규정한 뒤 제5단계 실천 이성의 자율성으로 나아가는 치밀한 논증 과정을 다룹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이 경험의 한계 내에서만 작동함을 밝힌 뒤 그 너머의 도덕적 실천을 위한 이성의 역할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가치가 행위의 결과나 개인의 욕망이 아닌 오직 의무의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를 입증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인간의 이성은 외부의 간섭 없이 스스로 도덕 법칙을 입법하는 고유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제시한 도덕적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자연의 필연성에 굴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 도덕 법칙을 따르는 주체입니다. 그의 서재에 쌓인 수많은 원고들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처절한 고뇌의 흔적들입니다. 그는 십수년의 침묵 끝에 순수 이성 비판을 세상에 내놓으며 철학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켰습니다. 이어지는 실천 이성 비판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도덕은 이제 주관적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보편적 이성의 영역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칸트의 사유는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와도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치밀한 논리가 어떻게 보편적 도덕의 성체를 쌓아 올렸는지 140초 동안 상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장면마다 그의 숨결이 느껴지는 세밀한 묘사를 통해 우리는 철학적 진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이성의 힘이 어떻게 도덕적 자유를 잉태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제6단계의 정언 명령은 칸트 철학의 가장 눈부신 결실입니다. 그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절대적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이는 무조건적인 도덕적 명령입니다. 이 정언 명령은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관적 욕망을 넘어 보편적 이성에 따르는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우리 내면의 양심을 통해 그 실제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의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이 질문은 현대 윤리학의 가장 강력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산책하며 이 보편적 원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은 곧 그의 철학이 지닌 보편성을 상징합니다. 제6단계의 정언 명령은 칸트 철학의 가장 눈부신 결실입니다. 그는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는 절대적 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이 정언 명령은 어떤 조건이나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무조건적인 도덕적 명령입니다. 이는 주관적 욕망을 넘어 보편적 이성에 따르는 인간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칸트는 도덕 법칙이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숭고하며 우리 내면의 양심을 통해 그 실제를 명확히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의 준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 이 질문은 현대 윤리학의 가장 강력한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정확한 시간에 산책하며 이 보편적 원칙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했습니다. 코에니 히스베르크 시민들은 그의 산책 시간에 맞춰 시계를 맞췄을 정도로 그의 삶은 규칙적이고 정연했습니다. 이는 곧 그의 도덕 철학이 지닌 보편성과 엄밀함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의 산책로를 따라가며 보편적 도덕 법칙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으로 새우며드는지 140초 동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당시의 풍경을 철저히 고증하여 재현되었습니다. 도덕적 명령은 강요된 외적 규율이 아니라 우리 이성이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숭고한 약속입니다.
칸트가 발견한 이 보편적 지평 위에서 인간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성의 힘이 도덕적 행위로 승화되는 그 찬란한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제7단계에서는 칸트 인격주의의 정수를 분석합니다. 그는 인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서 대우하지 않도록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존엄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사회상은 계층 구분이 존재했지만 칸트는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평등한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격주의는 현대 인권 사상의 핵심 토대가 되었으며 타인에 대한 존중은 도덕적 의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제7단계에서는 칸트 인격주의의 정수를 분석합니다. 그는 너 자신이나 제3자의 인격에 있어서 인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서 대우하고 결코 단순한 수단으로서 대우하지 않도록 행하라는 제2정식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간을 결코 도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절대적인 존엄성을 선언한 것입니다. 당시 코에니스베르크의 사회상은 계층 간의 구분이 존재했지만 칸트의 사상은 모든 인간이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평등한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인격주의는 현대 인권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는 타인에 대한 존중이 단순한 예의나 동정심을 넘어선 도덕적 의무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인격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존엄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 이성을 지닌 모든 존재에게 부여된 신성한 속성입니다. 광장에서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도덕적 주체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상상해 봅니다. 칸트의 사상은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고 근대 시민사회의 윤리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140초의 시간 동안 인간 존엄성의 진정한 의미를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당시의 생활상을 세밀하게 고증하여 재현되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에 대한 칸트의 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 내면의 존엄함을 일깨우는 그 감동적인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격의 광채가 빛나는 그 순간들을 함께 해보십시오. 제8단계의 목적의 왕국 개념은 모든 이성적 존재가 서로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이상적인 도덕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칸트는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입법자인 동시에 그 법에 복종하는 신민으로서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꿈꿨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협치와 연대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목적의 왕국에서 각자의 주관적 목적들은 보편적 도덕 법칙 아래서 조화를 이룹니다. 칸트의 사유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공동체의 윤리적 완성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제8단계의 목적의 왕국 개념은 모든 이성적 존재가 서로를 목적으로 대우하는 이상적인 도덕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칸트는 이 왕국에서 모든 구성원이 스스로 법을 만드는 입법자인 동시에 그 법에 복종하는 신민으로서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꿈꿨습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협치와 연대의 사상적 뿌리가 되었습니다. 목적의 왕국에서 각자의 주관적 목적들은 보편적 도덕 법칙 아래서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는 시청 광장에 모여 공동의 선을 위해 토론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이 이상향의 단면을 봅니다. 칸트의 사유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공동체의 윤리적 완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호 존중의 공동체는 인류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도덕적 지표입니다. 그는 도덕이 결코 고립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구축해야 할 사회적 성체임을 강조했습니다. 코에니 히스베르크의 질서 정연한 모습은 이러한 공동체적 이상의 지상적 실현을 꿈꾸게 했습니다. 우리는 140초 동안 이 조화로운 세계의 비전을 시각적으로 탐험할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당시의 기록을 바탕으로 세밀하게 고증되었습니다. 목적의 왕국은 먼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도덕적으로 행동할 때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현실입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의무를 다하는 시민들의 역동적인 모습 속에서 칸트가 보았던 희망을 발견해 보십시오.
인류 공동체의 위대한 비전이 펼쳐지는 그 장엄한 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제9단계는 칸트의 보편적 도덕이 현대 사회의 법치주의와 국제 평화 사상에 미친 기여를 총정리합니다. 특히 그의 영구 평화론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연합 창설에 결정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보편적 도덕은 오늘날 복잡한 윤리적 갈등 속에서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유는 현대의 법전 속에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의 현장 속에 생생하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로 입증된 그의 사상은 인류의 자산입니다. 코에니 히스베르크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이 전 세계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사상의 영속성을 목격했습니다. 칸트가 꿈꿨던 평화로운 세계는 이제 우리의 책임으로 남겨져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줍니다. 마지막 제9단계는 칸트의 보편적 도덕이 현대 사회의 법치주의와 국제 평화 사상에 미친 실제적인 기여를 총정리합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인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보편적 가치의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특히 그의 영구 평화론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창설에 결정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보편적 도덕은 오늘날 복잡한 윤리적 갈등 속에서도 우리에게 변치 않는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칸트의 동상을 보며 그가 남긴 지적 유산이 어떻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곁에 살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그의 사유는 현대의 법전 속에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의 현장 속에 생생하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와 근거를 통해 입증된 그의 사상적 영향력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코에니 히스베르크에서 시작된 작은 발걸음이 전 세계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140초 동안 이 위대한 사상의 영속성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면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세밀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칸트가 꿈꿨던 평화로운 세계는 이제 우리의 책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의 보편적 도덕 법칙을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스승 칸트의 유산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20분간의 탐구를 통해 칸트가 제시한 보편적 도덕의 광활한 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했던 이 도덕적 기획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유의 산물이었습니다. 9단계의 학술적 구조를 체감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지성사에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우리 앞길을 비출 것입니다. 보편적 도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자부심입니다. 칸트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도덕 법칙에 달려 있습니다. 대작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치는 이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격의 가치를 소중히 여깁시다. 보편적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칸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코에니 히스베르크의 찬란한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그 빛나는 도덕 법칙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축제를 마칩니다. 우리는 이 20분간의 탐구를 통해 칸트가 제시한 보편적 도덕의 광활한 대지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했던 이 도덕적 기획은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유의 산물이었습니다. 9단계의 학술적 구조를 통해 우리는 그의 정신세계를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체감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지성사에서 그의 이름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우리 앞길을 비출 것입니다. 보편적 도덕은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인간이 이성적 존재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자부심입니다. 칸트의 목소리는 시대를 건너와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이제 우리 각자의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도덕 법칙에 달려 있습니다. 대작 다큐멘터리의 긴 여정을 마치는 이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인격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편적 정의를 위해 행동하는 삶, 그것이 바로 칸트가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입니다. 코에니 히스베르크의 찬란한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도 그 빛나는 도덕 법칙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30초의 장엄한 마무리를 통해 이 지적 축제를 완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칸트가 제시한 보편적 도덕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의 사유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무엇이 옳은 길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위대한 지적 여정에 동행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채널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무한한 이성의 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